안녕하세요. 더 컴퍼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7단계 구조로 정리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층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층, 존재의 가장 깊은 진동애죠. 감정은 논리보다 빠르고 언어보다 먼저 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그냥 기분이라고 부르고 지나치죠.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감정은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거든요.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이미 몸은 반응하고 뇌는 그 반응에 의미를 붙이려 하죠.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의미의 씨앗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썼다고 느낄 때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말투, 표정, 맥락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신체 기반 반응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감정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신호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죠. 짜증을 낸다던가 말을 삼킨다던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층은 느끼고 끝이 아니라 해석 전의 생신호를 읽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신호를 해석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니까 그게 반복되면 결국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죠. 니체가 말한 심연도 이 맥락에서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억눌러온 고통, 감정, 욕망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폭발적인 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맞아요. 니체는 심연을 오래 응시하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고 말했죠. 감정을 억누르는 건 심연을 외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연을 더욱 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심연을 응시하면 의지에 따라서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창조의 불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배우죠. 화를 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약해 보여, 두려움은 숨겨야 해 같은 식으로요. 네. 그래서 감정은 금기처럼 여겨지고 인식하지 못한 감정은 자기 파괴로 이어지기도 해요.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인간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심미적 관조나 절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감정은 억눌려야 할 것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감정은 존재 구조의 첫 진동이고 그 진동을 해석하고 구조화하지 않으면 그 뒤에 사유층, 윤리층, 표현층, 초월층까지 모두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감정층에서 어떤 딜레마가 생기나요? 대표적인 딜레마는 두 가지예요. 첫째, 감정의 부정이에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만 몸은 분노하거나 긴장하고 있는 상태. 둘째, 감정의 과잉 동일시예요. 내가 화났으니까 지금 이건 반드시 잘못된 거야 라고 확신해버리는 것. 와, 둘 다 너무 현실적이네요.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라면 정답은 그 중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읽고 구조 안에 배치하는 것. 그게 철학자 칸트가 말한 감성과 오성의 결합과도 맞닿아 있어요. 느낌을 받되 그것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는 능력.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죠. 감정은 뇌에서만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감정의 80% 이상은 신체에서 시작됩니다. 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굳거나 눈물이 나거나 그건 느꼈다고 표현되기 전부터 이미 몸에서 일어난 반응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머리로 해석하기도 전에 심박수, 위장, 호흡, 근육 긴장 같은 신체 반응이 먼저 나타나요. 그 신호를 무시한 채로 그냥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감정은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감정은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것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언어화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감정을 침묵시키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며 다듬어 말하는 것.
그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은 어떤 몸의 반응에서 시작됐는가? 그 감정은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가? 전시 가능성이 굉장하군요. 그렇죠. 이건 감정의 원천을 탐색하는 작업이에요. 자기 감정의 뿌리를 알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감정을 지나치게 해석하려 들면 오히려 이성적 회피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감정 위에 두꺼운 사유의 방어막을 씌우는 것도 하나의 위험이에요. 그건 진정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석을 통해 거리두기만 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감정층에서는 정면 응시가 필요하겠군요. 숨지 말고 회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맞아요. 사르트르도 말했죠. 나는 내가 아닌 존재로 도망치려 할 때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배신하는 순간이다. 감정을 피하는 건 존재의 배신이에요. 제가 겪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친한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은 그냥 뭐 어쩌겠어 하고 넘겼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 계속 그 사람 앞에선 어색하고 방어적인 말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감정을 무시하면 말투, 태도, 관계의 거리에 영향을 줘요. 그게 쌓이면 정체성 전체에 스며들어요. 결국 나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한 인간이지?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 혐오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감정 억압의 가장 어두운 결과예요. 자기 혐오, 자기 기만, 자기 방어, 그 모든 출발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데서 시작돼요. 그러면 감정층은 결국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단서를 주는 거군요. 네. 감정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무엇이 당신의 경계를 건드렸는지, 어디에 희망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감정층은 존재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처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걸 해석하려는 게 사유고 그 판단이 윤리를 만들고 그 윤리를 다듬는 게 미의식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감정층을 건너뛰면 위에 쌓이는 모든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감정이 흐르지 않으면 사유는 경직되고 윤리는 외피만 남고 미의식은 피상적인 장식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감정은 해소가 아닌 순환이 돼야 해요. 느끼고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고 흘려보내는 것. 그 과정이 있어야 정체성도 투명해져요. 그렇다면 감정은 우리가 버려야 할 약점이 아니라 존재의 연료군요. 정확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이 아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무너진다. 감정을 피하면 고통은 폭탄이 돼요. 하지만 감정을 마주하면 고통은 도구가 돼요. 그건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말이네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정이 많아서 힘들어요. 감정적인 내가 싫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저도 한 적 있어요. 그땐 진짜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감정을 지우는 건 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많다는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많아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괴로웠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괴물도 결함도 아니에요. 그건 나라는 구조의 첫 울림, 첫 신호, 그리고 가장 진실된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존재의 1층, 감정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상처받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깊은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듣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조용히 안아줄 수 있어요. 이것이 존재의 가장 깊은 진동입니다. 감정을 해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나를 지을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감정 위에 놓인 구조, 두 번째 층, 사유층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느낌을 어떻게 생각으로 바꾸는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자기기만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사유는 어떻게 존재의 지도 그리기가 되는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더 컴퍼스입니다.